5-2번 문제 풀이 한번 해봅시다. 자, 아이고, 우리 미안해. 자, 집합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다? X바. 자, X라는 녀석을 원소로 가질 거야. 맞지? 이게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다. 그렇지? 자, X를 원소로 가질 건데 그 X가 어떤 수라고 하니? 2의 배수. 자, 그리고 2의 배수들, 즉 짝수만 이제 원소로서 가지고 있을 거야. 맞지? 자, 그리고 두 번째 1부터 10, 1보다는 크고 10보다 작은 것들만 갖는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줘야 돼. 그럼 이제 A가 가지고 있는 원소들은 누구누구 있겠다? 2, 4, 6, 8. 2, 4, 6, 8, 10. 오케이? 10은 없네. 2, 4, 6, 8 4개 가지고 있겠네.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식을 만들어 보래. A는 완성을 했는데 X라는 녀석이 A의 부분집합이 된대. 그렇지? 그리고 NX가 2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X의 원소의 개수가 2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X는 누구누구를 가질 수 있어? 2, 4, 6, 8 4개 중에 2개만 가질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4개 중에서 이제 2개를 뽑는 방법의 수, 그게 바로 집합의 개수잖아. X 중에는 어떤 것들? 2와 4만 가진 것도 있을 거고요. 또 2랑 6만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요. 2랑 8,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4, 6, 4, 8, 6, 8. 요렇게 집합이 몇 개 만들어졌어? 6개 만들어졌지. 따라서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몇 번 문제냐? 12-2번으로 쭉 넘어가 보자. 지우면 안 됐어. 네. 안 좋아요. 안 줘라? 안 물어봤어. 소비는 좀 많이. 좋을 것 같은데 또? 근데 좀 잤어요. 많이 자고 왔어. 왜냐면 학교 늦게 갔거든요. 학교 때문에 잠을. 학원 때문에 아니지, 잠 학교를 때문에 뺐어요. 학교를. 와, 이거 괜찮네. 멋있죠? 그러고 싶다. 네. 학교 선생님은 뭘 하겠지만 학원 선생님은 그렇지. 우리 출석부가 장난이 아니어서 나까지 못하겠어. 자, 12-2번 풀이해도 될까? 자, A라는 집합은 1, 2, 3, 4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1, 3, 5 3개를 가지고 있어요. 맞지? 자, 그때 어떤 거? A와 X의 합집합이 A입니다. 자,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나올 거야. 뭐냐면 자, 요거는 필기 같이 해둬야 될 거야. A와 B의 교집합이 A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 A와 B의 합집합이 A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각각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일단 A와 B가 뭐 A가 B에 속합니다. 그러면 A를 이제 B에 넣어주면 된다, 그렇지? 근데 지금 그런 말이 없어. 그러면 A, B를 어떻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줘야 되지?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될 거야. 아직까지는 누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니까 겹치는 것도 있을 거고, A 혼자 순수한 A도 있을 거고 순수 B도 있을 거고, 이렇게 그려줬어. 자, 근데 뭐래? 처음에는 A와 B와의 교집합이래. 누구? 요 부분 얘기하는 거다, 그렇지? 이 부분이 뭐래? A래. 그 말은 여기가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고, 그럼 얘가 없어지면은 A를 다시 그려보자. 어떻게 되지? B 안에 쏙 들어가게 되겠지. 맞아요? 네. 오케이? B 바깥쪽에 있는 A가 없다란 얘기잖아. 맞지? 그래서 지금 요거는 어떻게 기억을 해두자? A와 B 두 개의 집합의 교집합이 한 집합이 된대. 그러면은 그 놈이 어디에 있다? B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는 걸로 기억을 해둬야 돼.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A와 B의 합집합이 A래. 자, 다시 한번 그려보자. 아직까지는 포함관계를 전혀 모르니까 A와 B를 그냥 이렇게 겹치는 것도 있고 순수 A, 순수 B 전부 다 존재합니다 라고 그려봤어. 자, 그리고 나서 합집합을 구했어. 합집합은 요거 전체다, 그치? 요 녀석이 뭐래? 이게 A래. 그 말은 이게 다 A인데 얘는 분명히 A 바깥에 있잖아. 근데 그게 A래.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에 없다. 있는 원소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여기가 없어지니까 그럼 B를 다시 한번 그려주면 어떻게 된다? B가 그렇지 A에 쏙 들어가게 되지. 알겠나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다시 한번 표현을 해주면, 다시 쓸까? 첫 번째 A와 B의 교집합이 A가 나왔어요. 그거는 어떤 의미가 된다고? A가 B의 구분집합입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두 번째 A와 B의 합집합을 했는데 그게 또 한 집합이 나왔대. A가 나왔대. 그럼 그 녀석이 더 크다, B를 포함하고 있다 라는 얘기로 너희들은 이해를 해줘야 돼. 알겠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A와 X의 합집합이 A래. A와 B의 합집합이 A래. 그러면 A가 크다, B가 크다?
합집합이 A가 더 커지게 되는 거야. 즉 X가 A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게 바로바로 저게 암기가 안 되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한번 확인해봐. A가 있고 X가 있어. 아직까지 X가 어떤 건지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그려봤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다? A와 X의 합집합이니까 이거 전체가 나왔어. 근데 그게 A래. 그 말은 여기가 없다. 즉 여기가 공집합이라는 얘기니까 다시 한번 고쳐주면 X가 A 안에 들어갑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오케이? 자, 첫 번째 조건은 어떤 얘기가 된다? X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 빼기 B와 X를 합집합을 해봤더니 X가 나왔대. 이것도 또 똑같은 얘기다, 그치? X 합집합을 했는데 요 녀석이 그대로 나온대. 그 말은 그 녀석이 더 크다. 누구를 포함을 하고 있다? A 빼기 B, A 빼기 B라는 집합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표현을 해보자. X라는 녀석은 누구를 가지고 있다고? A 빼기 B. 즉 A에서 B를 빼봐. 누구 빠져? 2, 4. 1, 3이 빠지고 2, 4가 남는다. 네, 그치? 2, 4가 남는다. 그러니까 2, 4라는 집합이 X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X는 누구 안에 들어가 있다? A 안에. 즉 누구 1과 2와 3과 4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 말은 이제 X가 가질 수 있는 원소들이 1, 2, 3, 4밖에 없는데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게 2, 4. 그러니까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이 4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자? 2, 4는 반드시 가져야 되고요. 1, 3은 어떻게 될 겁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전부 다 곱해주면 답은 몇 개? 그렇지, 4개가 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니?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야? 13-1번.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자 원소의 개수들이 등장을 하네요. 그때 A, B의 교집합 원소의 개수를 한번 찾아보자. 자, 이런 녀석들 어떻게 풀어준다? 또 역시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풀어줄 거야. 지금 오늘 이제 수업하면서 벤 다이어그램 안 그린 문제 있다 없다? 없다. 전부 다 벤 다이어그램 그려주면서 풀어줄 거야. 알겠지? 여기 없냐?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보자. 전체 U 아직까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 안에 이제 A가 들어가 있고 B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맞지? 자, 여기에서 A의 원소의 개수 몇 개? 11개. 그 다음에 B의 원소의 개수 몇 개? 14개. 근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 19개. 이거 전체 지금 몇 개 들어가야 돼? 19개 들어가야 돼. 근데 이 두 개를 더해줬더니 25개가 나와. 왜 25개지? 그렇지. 겹치는 부분이 두 번 세워졌기 때문이야. A를 셀 때도 여기는 원소 분명히 셌을 거고 B의 원소의 개수 얘기할 때도 여기는 원소는 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두 개를 둘 다 더하면 여기는 두 번 중복이 된 거야. 몇 개 중복이 된 거야? 6개. 그렇지. 6개가 중복된다는 거 알겠지? 두 개 더했을 때 25개. 근데 합집합을 만들면 19이 돼야 돼. 그럼 누구를 빼는 거야? 교집합을 빼는 거다. 그렇지? 맞나요? 따라서 그게 19. 얘가 6이 나와야 되는 걸 알 수 있다. 그렇지? 그럼 얘가 6개면 여기 5개. 여긴 몇 개? 8개. 그리고 지금 합집합이 몇 개? 19개인데 전체 집합이 35개라고 했으니까 아예 바깥에는 몇 개 있어야 돼? 완전 바깥. A도 아니고 B도 아닌 U 안에 있는 녀석들. 16. 그렇지. A, B의 합집합이 19개니까 더 16개가 더 있어야 35개가 만들어지잖아. 맞나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펜타그램을 완성했어. 그럼 이제 처음에 1번부터 한번 풀어보자.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요 6개입니다. A 여집합, 교집합, B는요 어떻게 됩니다? 의미로 한번 접근해볼까? A가 아닌 것들 그리고 B인 것들 8. A 바깥인데 B인 것들. 그렇지. 얘는 8개가 되겠지. 이 부분 얘기를 하는 거지. 알겠어요? 자, 그럼 세 번째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하자? 다시 한번 여집합을 해봐. 그럼 지금 2번을 풀었다면 이게 아닌 거니까 몇 개가 되겠어? 27개가 되는 거 바로 알 수 있는데 지금 만약에 1, 2번이 없이 3번만 한번 만났다라고 쳐볼까? 그러면은 저건 어떻게 해야 돼? 아, A 여집합, 교집합, B를 찾고 그게 아닌 것들 또 찾아야 돼. 오케이? 복잡하다 그치? 그래서 얘를 3번만 문제를 만났다 치면은 원소의 개수 찾아볼 거야. 어떤 녀석들? 요거 다시 한번 써볼까? A 여집합,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 연산 법칙 중에 어떤 거 써줄까? 전체 여집합 씌우는 거. 무슨 법칙?
결합, 그렇지. 교환, 분배, 그 다음 네. 드모르간. 이거를 드모르간. 모르간 법. 드모르간의 법칙. 모른다. 뭐 벌써 졸려? 들어본 적은 있는데. 들어본 거 있는 거 같아? 아유 장하다. 물리겠다. 진호 앞에 넘어가봐. 몇 페이지야? 배웠지? 모르간. 네. 배웠지? 앞으로 넘어가봐. 몇 페이지? 연산 법칙이라고 나온 거. 벤다이어그램밖에 기억이 안 났어요. 6페이지요. 6페이지. 6페이지 보면은 두 번째 집합의 연산 법칙 하는 거 중에서 2번 드모르간의 법칙 있잖아. 그치 소빈아? 얍. 6페이지에 나온다 그치? 으악! 자, 여집합 기호를 어떻게 해주세요? 분배하는 식으로 풀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A.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그치 A로 돌아오고 B는 여집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교집합은 그렇지 합집합이 될 거야. 맞나요? 네. 그거 한 다음에 이제 원소의 개수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AY 합집합. 근데 B의 여집합과 합집합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B의 여집합이면 요거 전체 바깥을 얘기하는 거다, 그렇지? 맞나요? 네. 그 다음에 A와 합집합을 할 거니까 요거 좀 더 칠해주면 이제 8 말고 나머지들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답은 몇 개? 27개. 이렇게 찾아주는 문제가 되겠죠. 선생님 네. A의 C는 왜 없어졌어요? 이게 여집합 기호를 여집합이에요. 분배해주면 얘가 사실 A의 여집합 그거를 다시 여집합하는 거야. 그래서 A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야? 22쪽으로 가보자. 1-8번 23쪽. 자, 8번 문제 중요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좀 좋아하는 형태의 문제지. 자, 오늘 근데 앞에서 풀어봤던 문제야, 이거. 다시 한번 보자. 자, A라는 집합은 1, 3, 그리고 B라는 집합은 1, 2, 3, 4, 5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누구? B 빼기 A와 X의 합집합이 X래. 자, 그러면 X가 크다, B 빼기 A가 크다. X가 크다. X가 크다. 누구를 포함하고 있다? B 빼기 A라는 집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얘는 B와 X의 교집합이 X래. X가 크다, B가 크다? B가 크다. B가 더 크다. X가 B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바로바로 알 수 있겠어요? 오늘 아까 제일 첫 시간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 맞지? 자, 그러면 이제 X라는 녀석은 누구를 포함한다? B 빼기 A. B에서 A, 1, 3을 빼봐. 그럼 누구 남아? 2, 4, 5 남는다, 그치? 즉, 2, 4, 5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X의 부분집합이래. 그 말은 X는 2, 4, 5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X는 누구 안에 들어가 있다? B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1, 2, 3, 4, 5 중에서만 원소를 가질 수 있어. 맞지? 자, 근데 누구? 2, 4, 5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고 1과 3은 가지든 말든 상관이 없죠. 4개. 따라서 답은 4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어? 집합의 표현 방식. 이제 집합을 이제 어떤 A가 요 1, 3을 가지고 있잖아. 그때 1과 3 중괄호 이렇게 반대로 표현해줘야 돼. 이거 하나가 지금 집합이에요. B 빼기 A라는 집합이에요. 그래서 중괄호 반드시 쳐야만 해. 자, 그 다음에 몇 번이니? 1-9번으로 가볼까?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자, 첫 번째 누구? A와 B와의 합집합이 56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는 37개, B는 30개가 있어요. 맞지? 소민아 오늘 안 줬다면서? 네? 안 졸았어? 네. 이상한데? 자,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A와 B의 합집합. 그 원소의 개수 어떻게 세워줄 거야? N, A. 그리고 N, B. 아까도 했었어. 벤다이어그램 가지고 했었고 이번엔 식으로 접근해보려고 할게요. 5-2번 문제 풀이 한번 해봅시다. 자, 어이구, 소리 미안해. 자, 집합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다? X바. 자, X라는 녀석을 원소로 가질 거야. 맞지? 이게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조건제 집합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다. 그렇지? 자, X를 원소로 가질 건데 그 X가 어떤 수라고 하니? 2의 배수. 자, 그리고 2의 배수들, 즉 짝수만 이제 원소로서 가지고 있을 거야. 맞지? 자, 그리고 두 번째 1부터 10, 1보다는 크고 10보다 작은 것들만 갖는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줘야 돼. 그럼 이제 A가 가지고 있는 원소들은 누구누구 있겠다? 2, 4, 6, 8. 2, 4, 6, 8, 10.
오케이? 10은 없네. 네. 2, 4, 6, 8 4개 가지고 있겠네.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식을 만들어 보래. A는 완성을 했는데 X라는 녀석이 A의 부분집합이 된대. 그렇지? 그리고 NX가 2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X의 원소의 개수가 2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X는 누구누구를 가질 수 있어? 2, 4, 6, 8 4개 중에 2개만 가질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4개 중에서 이제 2개를 뽑는 방법의 수. 그게 바로 집합의 개수잖아. X 중에는 어떤 것들? 2와 4만 가진 것도 있을 거고요. 또 2랑 6만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요. 2랑 8,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4, 6, 4, 8, 6, 8. 요렇게 집합이 몇 개 만들어졌어? 6개 만들어졌지. 따라서 답은 몇 번? 2번. 요렇게 나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몇 번 문제냐? 12-2번으로 쭉 넘어가 보자. 지우면 안 됐어. 네. 안 좋아요. 안 줘라? 안 물어봤어. 소민이 좀 많이 좋을 것 같은데 또? 오늘 좀 잤어요. 많이 자고 왔어. 왜냐면 학교 늦게 갔거든요. 학교 때문에 잠을. 학원 때문에 아니, 학교를 잠 때문에 뺐어요. 학교를. 와, 이거 괜찮네. 멋있죠? 아, 그러고 싶다. 네. 학교 선생님은 뭘 하겠지만 학원 선생님은 그렇지. 우리 출석부가 장난이 아니어서 나까지 못하겠어. 자, 12-2번 풀이해도 될까? 자, A라는 집합은 1, 2, 3, 4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1, 3, 5 3개를 가지고 있어요. 맞지? 자, 그때 어떤 거? A와 X의 합집합이 A입니다. 자,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나올 거야. 뭐냐면 자, 요거는 필기 같이 해둬야 될 거야. A와 B의 교집합이 A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 A와 B의 합집합이 A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각각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일단 A와 B가 뭐 A가 B에 속합니다. 그러면 A를 이제 B에 넣어주면 된다, 그렇지? 근데 지금 그런 말이 없어. 그러면 A, B를 어떻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줘야 되지?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될 거야. 아직까지는 누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니까 겹치는 것도 있을 거고, A 혼자 순수한 A도 있을 거고, 순수 B도 있을 거고, 이렇게 그려줬어. 자, 근데 뭐래? 처음에는 A와 B와의 교집합이래. 누구? 요 부분 얘기하는 거였지. 이 부분이 뭐래? A래. 그 말은 여기가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고, 그럼 얘가 없어지면은 A를 다시 그려보자. 어떻게 되지? B 안에 쏙 들어가게 되겠지. 맞아요? 네. 오케이? B 바깥쪽에 있는 A가 없다란 얘기잖아. 맞지? 그래서 지금 요거는 어떻게 기억을 해두자. A와 B 두 개의 집합의 교집합이 한 집합이 된대. 그러면은 그 놈이 어디에 있다? B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는 걸로 기억을 해둬야 돼.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A와 B의 합집합이 A래. 자, 다시 한번 그려보자. 아직까지는 포함관계를 전혀 모르니까 A와 B를 그냥 이렇게 겹치는 것도 있고, 순수. 유비야. 노래 학교를 부르면 수업 가져야 들어야겠다. 너무 학교에 졸려. 읽고. 맞아 맞아. 난 됐어. 나 1교시 영어 너 쓰느라 가지고. 아니 나 오늘 가르쳤지롱. 자, 계속 한번 풀어볼까? 24페이지. 자, 24페이지 1, 2, 3, 4번 질문인데 5번은 질문 없어? 아, 내가 숙제를 안 냈구나. 그럼 다 질문인 거네? 유형 넓히기를 좀 뺄까? 우리 이제 29일날 시작하는 반에서만 좀 다룰까? 유형 넓히기. 지금 아니에요. 어차피 그냥 숫자 해. 바꾸기만 그 빼면 그렇지, 괜찮을 양이 것 확 같은데. 줄기는 해. 예제 개수만큼 줄어드니까, 그렇지? 선생님 어제 엄마가 그렇게 문자했다면서요? 뭐야? 아예요. 저희가 숙제 완전 찡찡댔다고? 찡찡댔다고 아닌데? 아니다. 그냥 단체 문자라서 그러니까 우리 반 말고 다른 뭐라 반 했는데? 이제 조절해줬거든, 다른 반은. 엄마가 별말 안 하는데. 엄마가 너 찡찡댔어? 이러는데. 그건 얘가 아니라 그 단체 문자라고 말씀드려. 아니다 이랬지. 소빈이만 그 학생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단체 문자라고 말씀드려. 저는 맞아요 이랬는데. 단체 문자라고 하면은 또 안 보시려나? 자, 1-1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다들 잠 좀 깨고. 자, 집합 A. A라는 집합은 누구를 원소로 갖습니다? X라는 녀석을 원소로 갖습니다. 그렇지? 그렇다. 자, 그때 그 X는 뭐예요? 7 이하의 자연수래요. 그러니까 누구누구 가지고 있습니다. 1, 2, 3, 4, 5, 6, 7까지. 그렇지. 자, 그 부분 집합 중에서 집합 B는 뭐래요? 1, 3, 5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래. 자, 그때 A의 부분 집합이니까 그 부분 집합은 분명히 1, 2, 3, 4, 5, 6, 7 7개 중에서만 가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B와 서로 소가 돼야 돼. B와 서로 소가 돼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돼? 교집합이 없어야 돼. 그렇지. 서로 소면은 겹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지? 즉 1, 3, 5를 가지면 된다, 안 된다? 돼요. 절대 안 된다, 맞지? 따라서
1, 2, 3, 4, 5, 6, 7 중에서 1, 누구누구를 3은 안 돼요. 그렇지 1과 3과 5는 절대 가지면 안 되고 네. 2, 4, 6, 7은 같든 말든 상관이 그럼 없네. 2의 4제곱? 그러면 16. 오케이. 자 2의 4승이니까 답은 몇 개? 16. 16개 이렇게 개쉬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 개 쉽지. 인정. 인정. 입장. 이제 명제해요? 아니 왜요? 풀이는 해야죠. 뭐요? 2번 1, 2, 3, 4번 전부 다. 그거 다 해도 돼? 다 질문이 있는데? 그래. 그리고 앞에 활용 문제는 풀어봐야지. 자, 2번. 자, 일단 첫 번째 한번 봅시다. A와 B와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래요. 그림을 그리면 돼요. 그렇지. 밴드 그림 그려야지. 나요. 자, AB, 뭐야, 이거는? AB의 교집합이, AB, 싫어하세요? 안 잘게요, 쌤. AB의 교집합이 이제 공집합이래. 그 말이 뭐야? 서로소. 겹치는 게 없다. 그렇지.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AB는 반드시 또 서로소. 떨어져 있는 형태로 그림을 그려달라는 얘기고, 그리고 A와 C의 여집합은 교집합이 어때? 공집합이래. C의 여집합과 A도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없다. 자, 그러면은 A와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돼. 누가? C의 여집합과. 그러면은 B랑도 겹치면 안 되고 C의 여집합과도 겹치면 안 돼. 누구는? A는. 근데 B와 C는 다시 B와 뒤에 C의 안 나와 여집합은 있어요. 안 겹칠 수도 있지. 네. 맞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그려놔 보세요. 와, C를 어떻게 그리지 고민을 하지 말고 C의 여집합을 그려버리면 되죠. 그럼 C는 뭔데? 요거 바깥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오케이? 오케이? 자, 그게 이제 벤 다이어그램들 전부 다 그려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기억부터 한번 확인해보자. A와 B의 여집합이 겹치는 부분. 자, A가 여기 있어. B는 여기 있어. B의 여집합은 이거 바깥쪽. A를 전부 다 덮어버린다, 그렇지? A요 A. 맞지? 그러면 교집합이 그렇지. 맞아요. A가 나오게 되겠네. 따라서 기억은 참이 되는 거예요. 보자, 볼게. 자, 니은 한번 보자. A는 C의 부분집합입니다. C 한번 생각해봐. C의 여집합이 여기 있으면 C는 어디 있다? 겉에. 이거 바깥쪽 전부가 다 C가 되는 거야. 맞아요. 맞지? 즉 C가 누구를 포함한다? A. A를 덮어버리니까 역시 A가 C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 A와 C의 교집합. 뭐야? A겠지. 왜? C가 뭔데? 이거 바깥이라며. 니은에서. A가 C의 부분집합이 되면 그 A와 A를 덮고 있는 C와의 교집합은 뭐가 됩니다? A가 될 거야. 즉 이 식을 다시 한번 고쳐주면 A의 여집합과 B와의 교집합은 B예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A의 여집합 어디 있다? A 바깥쪽. 그리고 B와의 교집합 역시 B가 되겠네. 오케이? 디귿은 참이에요. 이런 식으로 벤다이어그램 하나 그려놓고 다 확인을 해주는 거야. 알겠나요? 오케이? 여기서 이 벤다이어그램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좀 여태까지 그렸던 벤다이어그램과 좀 다르잖아. C의 여집합 그리면서. 맞지? 요거 다시 한번 그림 그리는 거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손. 네. 다시 한번 그려보자. 자, 첫 번째 A와 B와의 교집합이 공집합이에요 라는 걸 보고 이제 A를 그려놓고 B를 그릴 때 어떻게? 뚝 떨어져 있는 형태로 그려주기만 하면 돼. 너무 가깝다.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 여기에서 이제 C의 여집합과 A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C를 그리려고 한다면 C의 여집합, C를 그릴 건데 그 바깥에 있는 것과 A는 겹치지 않습니다. 자, A가 여기 있어. 이거 그림 일단 무시하고 A와 C만 한번 그려볼게. C를 어떻게 그려야 겹치는 부분이 없겠니? C의 여집합과 A가 떨어뜨리면 아니요. 아닙니다. 붙어서. 이번에는 C를 이렇게 그려줘야 돼. 자, C를 그리려면 왜요? 왜 저렇게 그려요? 뭐? 뭐가? 이해가 안 됐어요. 자, 다시 한번 봐봐. A와 누가? 지금 A와 C의 여집합이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맞지? 그럼 C를 이런 식으로 그려버리면 C의 여집합과 겹치는 부분 발생하잖아. 그럼 좀 더 가까이 가봐. 요렇게 돼버리면 C의 여집합과 A가 겹치잖아. 그러니까 C를 그릴 때 여집합이 A와 안 겹치게 그리려면 포함, C가 A를 그렇지 포함. A를 포함하게 그릴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만약에 C를 그리려면은 요렇게 덮어버리게 되고 B와의 겹치는 부분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일단 겹치게 그려놓는 거야. 일부만 겹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은 아까 어떻게 했어? 그냥 요거 제일 처음에 조건 요거 가지고 서로 소입니다로 그리듯이 A와 누구를 그려버리자. C의 여집합을 그려버려.
오케이? 그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A랑 C의 여집합이라는 집합이 겹치지 않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 아까 B랑도 A는 겹치면 안 되고 C의 여집합과도 겹치면 안 되니까 둘 다 A에서는 떨어뜨려 주는데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떤지 모르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게 내가 처음에 그렸던 그림. 이거는 내가 다시 한번 그려본 그림. 근데 떨어질 수도 있는데 왜 거쳐 그리는 거예요? 누구 이거 두 개? 네. 떨어지는 경우는 얘가 공집합이라고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근데 아예 떨어뜨려 놓으면은 진짜 겹치는 부분이 아예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인지 아닌지 모를 때는 일단은 이렇게 그리는 게 가장 기본이야. 그 다음에 얘를 공집합으로 하면은 그냥 서로 소외가 되는 거고, 얘가 공집합이 되면 B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고, 뭐 등등으로 조절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기본은 요거야. 알지? 일부만 살짝 겹쳐 있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됐건 아무거나 그림을 벤다그램을 활용을 해주면 되고, 나는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 미쳐나가지고. 근데 아마 문제집 풀이는 요걸로 나와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둘 다 한번 그려놓고 한번 확인을 해봐. 알겠나요? 요것도 그려놓고 요것도 그려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주어져 있을 때 이거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 그려주는 연습을 처음에 좀 많이 해봐야 될 거야. 집합 문제 풀 때. 오늘 근데 집합이 끝났어. 오늘은 명제 나갈 거야. 아. 뭘 박수야? 이제 29일 날부터 개강하는 반에서는 너희들이 이제 정석이라는 교재 뭐 이제 반마다 좀 다르겠지만 수학하가 아마 분반에 따라 좀 달라질 텐데 교재가 아무튼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 그리고 문제 풀이 좀 수학하도예요? 많이 수학상 하 둘 다 할 거야. 왜요? 자물쇠반이요? 어. 그럼 정규반은요? 정규반도. 정규반은 수학 3만. 뭐야 그러면 자물쇠 할 때 왜 자물쇠를 하는 의미가 뭐죠? 자물쇠를 하는 의미가 자물쇠 걸어 잠그고 이제 문제 풀이 공부 좀 많이 시키려고. 다부서 비싸요. 어? 그럼 정규 수업은요? 정규 수업은 뭐? 뭐가요? 정규 수업은 포함이에요? 자물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규 수업은 수학 3만 진행을 할 거고 시간이 짧잖아. 근데 이제 자물쇠반은 시간도 길고 문제풀이 시간도 있고 그리고 한번 더 오는 들어요? 어? 한번 봐줘요. 총 우리 자물쇠를 하게 되면 수학 시간만 47일이야. 두 번 넣은 거예요. 장수배 가면 수화 수트를. 그렇지. 요번에는 그래서 이제 짧게 하는 대신에 좀 쉽게 진행을 해서 좀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자물쇠반이나 정규반 들어가면 그때는 좀 심한 내용을 넘어갈 거야. 자물쇠반은 좀 더 심화가 되겠지. 수학 3까지 나가고 수학 4까지 나가고 문제풀이까지 진행이 되니까. 숙제 없어요, 자물쇠반은? 숙제? 숙제는 있지. 왜요? 왜 없어? 왜요? 10시에 집에 가서 8시에 다시 집에 올 건데 왜 숙제가 있죠? 그래서 지금 팀장님이랑 수학 팀장님이랑 얘기 중인데 자물쇠반 숙제는 자물쇠반 첨삭 시간에 풀이하는 걸로 지금 할까 생각 중이에요. 숙제 없다는 뜻이죠? 그럼 이제 집에서 해봐야 되는 숙제가 없고 수업 끝나고 그날 바로 숙제를 해결을 하고 집에 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숙제 집까지 아무래도 그치 저녁 10시에 집에 가서 오전 10시에 오는데 숙제를 할 시간이 거의 없겠지. 왜 집에 가죠? 왜 집에 가냐고? 그거 자. 왜 잘해요? 끝나니까 자. 거기 수면실 만들어줄까? 네. 아 진짜 그럼 안 돼요? 부탁이에요, 선생님, 진짜. 근데 지금은 숙제 시간 없어요. 지금 안 몰라. 찍어도 되니까 그냥 수면실 좀 만들어도 돼요. 자 그리고 3번 문제 별표 하나 쳐주세요. 이게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의미 가지고 풀어야 되는 좀 고난도 문제 중 하나. 오케이? 자 뭐냐면 AK라고 하는 집합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다? K의 양의 약수 또는 배수 문제인데 지금 일단 약수라고 주어져 있어, 맞지? 양의 약수라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A4 이런 녀석은 뭐뭐 가지고 있는 거야? 1, 2, 4 1, 2, 4 그치? 4의 약수니까. 그리고 A12는 누구누구 1, 가지고 2, 있겠어? 3, 6, 12 그래 4, 1, 2, 3, 1, 4, 2, 3, 6, 12 4, 6, 12 맞지? 10의 약수를 다 가지고 있을 거야. 그게 겹치는 부분이래. 그걸 우리는 한 단어로 뭐라 불러죠? 어느 약수의 공통된 부분. 아니지. 공약수라고 불러주잖아. 그러니까 4와 12의 공약수를 보면 되는 거야. 1, 2, 4 그렇지. 그 말은 뭐야? 그냥 4의 약수잖아. 예. 맞지? 12가 4의 배수기 때문에 그냥 4의 약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은 지금 전체적으로 좀 간단하게 고쳐주면 A의 M이라고 하는 녀석은 부분집합입니다. 누구의? A의 4. 즉 1, 2, 4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것도 한번 보자. A4와 A12의 합집합이래.
이번에는 이제 한 단어로 고칠 수는 없지. 4의 약수들과 10, 고쳐줄 수 있겠네. 4, 12의 약수들. 12야. 자, 얘는 이제 뭐야? 4의 약수도 있고 거기다가 약수까지. 다 포함을 할 거야. 12의 약수까지. 근데 아까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4의 약수가 전부 다 12의 약수 안에 들어가 있잖아. 네. 그 말은 뭐예요? 그냥 12의 약수. 약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A의 N은 어떻게 된다? A의 12의 부분집합입니다. 즉 누구? 1, 1, 2, 3, 4, 6, 12. 12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럴 때 뭐 합시다? 12하고 4요. 자연수 m과 n의 최대값을 찾아보래. 자, 그러니까 4. m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건 4야, 뭐예요? 4. 똑같은 거 되는 거 아니야? 다 가지는 거. 맞지? 따라서 n의 최대값, 맥스 4. 값은 뭐예요? 4. n이 가질 수 있는 맥스 12요. 값은 뭐예요? 그렇지, 12. 16이요. 따라 답은 16 이렇게 나온다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배수로 갔을 때도 또 나온다. 배수가 교집합이 들어갈 거야. 그럼 뭐가 돼? 공배수. 최소 공배수 하는 거죠. 공배수. 이런 거 배우면 넘어갈 거야. 근데 안 들었네? 터졌으니까. 머리 갖다 내면 터졌네. 먼저 여기서 자, 3번 문제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두고 요거 약수 배수 문제도 역시 이제 12월 말일날 개강하는 자물쇠반 또는 정규반에서 이제 요거 좀 더 문제 많이 다루면서 연습할 시간 충분히 가질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3번 문제 불편한 정확히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몇 번?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오늘 생각보다 풀이 시간이 길어지네. 잡담을 너무 많이 했어 내가 지금. 영재 아이. 나갈 수 있습니까? 충분합니다. 나는 빼는 것도 더였어. 그러면 조용히. 자, 전치집합 U의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NA는 5예요. NA-B는 2예요. NB는 6이에요. 자, 이거를 뭐 하자? 아까 한 것처럼 벤 다이그램 그려서 생각해봐. 자, A 빼기 B. 자, 이거 이제 세워나갈 때 이거 조심해야 돼. A의 원소 개수가 5래. 그래서 이제 5를 요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나중에 분명히 헷갈려. 그렇다고 5를 특히나 이제 잘못 쓴 애들 요렇게 딱 써놓고 나중에 이제 벤다그램 볼 때는 이게 A 빼기 B구나 착각할 수 있겠지. 맞아. 그래서 얘는 어느 한 집합을 다룰 때 뭐 벤다그램에다가 원소 개수를 쓸 때는 가장 작은 녀석들부터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방이 몇 개로 나눠졌어? 한 개, 두 개, 세 개로 나눠졌으니까 각 방을 말하는 부분을 분명히 찾아줘야 돼 너희들을. 자, 누구? A 빼기 B. 얘가 2래. 그러면 A가 5가 3이야, 되려면 3. 여기 그렇지 3. 그럼 B가 6이 되려면 3. 끝난 거야. 이런 식으로 벤다그램 채워주고 나면은 이제 요거 한번 찾아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자, B 교집합 A의 여집합. 누구 얘기하는 거야? 요거 얘기한 거겠지. B 빼기 요거 얘기한 거겠지. 맞지? 네. 자, 그리고 X가 요거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B 빼기 A를 가지고 있어. 누가? X가. 그 다음에 그 X는 누구 안에 들어가 있어? B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B의 원소의 개수 6개 중에서만 가질 수 있는데 그 중에 이 녀석들 3개는 반드시 가져야 돼. 맞아요. 그러면은 X가 가질 수 있다 없다. 가질 수 있는 원소들 뭐냐? 가질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가지든 말든 상관없는 원소들은 이제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지. 여기는 원소가 이제 몇 개? 1개, 2개, 3개 있을 텐데 각각 경우의 수가 몇 개? 둘, 둘, 둘. 얘들은 반드시 가져야 되니까 1, 1, 1.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답은 2의 3승 8개가 나오는 두 거예요. 개예요. A로 갈 수도 있고 중간으로 갈 수도 있어서요. 아니? 그럼요. X가 같은 말이야. 얘가 같은.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원소의 개수만 다루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보자. A, B 여기에 분명히 2개, 3개, 3개였지. 네. 그렇지? 여기를 이제 A, B, C, D, E, F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얘가 지금 반드시 가져야 되는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야? D. 그렇지. D, E, F. 그 다음에 B가 가지고 있는 원소들은 전부 다 뭐야? A, B, C, D, E, F야. 맞지? 그럼 X가 이제 가져야 되는 거는 그렇지. 얘들은 한 개, 한 개, 한 개. A, B, C는 같든 말든 상관이 없죠. 그래서 둘둘.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4번까지 풀어봤고 그 다음에 명제 들어가기 전에 앞에 화려형 한 문제 안 했었다고 해서 예제 문제를 보고 가보자. 예제 14번. 예제 14번을 안 하고 싶은데 8개죠, 정말 중요했어. 답이 8개. 정말 중요해가지고 이걸 설명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 우리 반 같은 경우에. 알겠지?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활용.
활용 문제는 수학 3, 수학 하, 미적 1, 미적 2, 확통까지 넘어가면서 기배까지 넘어가면서 계속 다룰 거야. 활용 문제는 근데 뭐냐면 결국에는 식을 세워주세요. 식을 이제 너희들한테 만들어 달라는 얘기야. 어떤 상황을 줬어. 뭐 영희네 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상황을 가지고 너희들은 이제 식을 세워주면 되는데 집합에서는 식보다는 많이 쓰는 게 벤 다이어그램이지.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주세요. 뭐 수학 3, 예를 들어 2차 방정식 문제다. 오케이?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최대 최소 문제다. 그럼 그 상황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걸 이제 어떻게 해주세요? 너희들은 이제 식으로 한번 잘 옮겨 써주세요. 그럼 식을 세우고 나면은 일반 문제들보다 훨씬 쉬워져. 식 세우기가 중요한 문제들. 식 세우는 데만 집중을 해봅시다. 여기서는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데만 집중을 해봅시다. 일단 영인의 반 전체 학생. 이게 이제 전체 집합이 되겠지. 영인의 반이라는 하나의 집합이잖아. 맞지? 자, 그 전체 학생이 이제 30명이 있대. 그러니까 이걸 굳이 이제 식으로 옮겨 쓴다면은 n u가 뭐가 되는 거야? 30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 그릴 거니까 여기다가 그냥 전체 집합이 30명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자, 그 다음에 형제 관계를 조사했더니 남자 형제가 있는 학생은 20명, 여자 형제가 있는 학생은 18명, 그리고 남자, 여자 모두 있는 학생이 12명이래. 그러면 이제 집합을 어떻게 하면 돼? 남자 형제가 있는, 그리고 여자 형제가 있는 집합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되지. 모두 있는 사람, 여기가 이제 나와 있잖아요, 이 문제는. 얘가 몇 명? 12명. 그러면 남자, 여자 모두 있는 사람이 12명. 그 다음에 이제 남자가 있는 사람은 남자가 있는 사람 20명. 그럼 여기에 8명 채워주고 여자가 있는 학생은 몇 명? 18명이니까 여기는 6명으로 이제 채워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요거 3개 더하면 얼마야? 26이지? 그럼 바깥에는 누가 들어가야 돼? 4가 들어가는 거지. 왜? 전체 30명. 그럼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 끝난 거야. 알겠어? 이제 풀어주면 돼. 1번 남자 또는 여자 또는은 뭐야? 합집합이라 했지? 그러니까 이거 전체 세워주세요. 몇 명? 26명. 그리고 남자도 없고 여자 형제도 없는 학생의 수를 구하세요. 아예 바깥. 몇 명? 4명. 끝. 이게 활용 문제야. 오케이. 알겠어요? 네. 오케이. 자, 밑에 있는 문제들 푸는 것까지는 생략을 할게. 알겠지? 왜 26이에요? 왜 26이냐고? 남자 또는 여자가 있느니까 또는은 뭐야? 합집합. 남자 형제 뭐야? 전체적. 합집합. 따라서 남자 형제가 있는 집합. 여자 형제가 있는 집합. 합집합이니까 이거 전체 얘기하는 거지. 네. 오케이? 명제 오케이. 들어갑니다. 자, 명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어려워. 잠깐, 여기는 안 돼? 그거, 그거까지는 생략을 하자. 지금 다른 반은 아예 뺐던데, 우리는 이제 다루는 것까지만 하는 걸로. 뭘 빼요? 어? 활용? 아예 뺐더라. 왜요? 시간이 없어서. 설명이 좀 길어지니까. 자, 명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명제가 뭐냐면, 바로 넘어가 볼까? 여기 있네. 잘 나오네. 명제가 뭐예요? 한번 읽어보자.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을 얘기하는 거야. 맞지?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명제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어. 오케이? 그렇다. 앞에 있는 수익쌤은 서울 사람입니다. 맞아 틀려? 틀려요. 맞아. 나 서울 사람이야. 부산 사람이잖아요. 부산 출신인 거지. 야, 말투 보면 딱 모르니? 하하하하.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참거짓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 맞지? 명확하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 명제를 함께 이제 조금 구분을 해둬야 되는데 너희들이 잠깐만 있다. 통 가져야겠다. 근데 입에 뭐 먹고 있으면 뱉을지도 모르고. 여기 있네. 질질 거니? 자, 명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명제가 뭐냐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을 얘기를 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뭐? 자, 누가 해볼까? 유진이. 유진이 해볼까? 수빈이도. 그래, 유진이는 사람이다. 아니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 거짓이다, 거짓! 그치? 참이다, 그치? 요런 식으로 이제 누가 봐도 이제 뭐야? 참이다, 거짓이다를 알 수 있는 거야. 또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누구 해볼까? 소빈이는 잠만 보고. 소빈이는 여학생이다. 맞아, 틀려? 거짓! 거짓? 참이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애매하게 뭐라고 해볼까? 도원이는 귀엽다. 그렇지. 도훈이는 귀엽다. 참이야, 거짓이야? 몰라요. 누구한테는 참이 될 수 있는데 누구한테는 거짓이 거짓. 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자, 그게 뭐냐면 바로 밑에 있는 조건.
뭐야? 변수의 x값에 따라. 여기서는 지금 이제 식만 다루다 보니까 이게 변수에 대한 얘기로 나왔는데 아무튼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뭐에 따라? 변수에 따라. 즉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 또는 x값이 정해짐에 x값에 따라서 뭐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녀석들. 그런 게 바로 뭐야?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두 개를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뭐랑 뭐냐면 명제와 조건은 같이 기억을 해둬야 돼. 명제 그리고 조건. 자, 명제는 무엇이다? 참, 거짓이 뭐 어떤 문장? 명확한 문장 또는 시. 오케이? 그러니까 항상 참, 항상 참이거나 뭐야? 항상 거짓이 되는 거야. 오케이? 항상 거짓 또는. 오케이? 조건은 뭐야?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그렇지. 경우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이 되거나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 또는 시. A씨 글씨 보소.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 또는 식이야. 하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문장을 가지고 한번 다뤄봤다면 이번엔 식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자, 뭐냐면 명확한 거. 항상 참 또는 항상 거짓인 거 한번 찾아보자. 어떤 거 있어? x제곱 플러스 1은 양수입니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 참이지. 예, 우리가 다루는 실수의 범위 안에서 항상 참이 된단 말이야. 왜? x제곱만 해도 양수 또는 0인데 거기다 1을 더했어. 얘는 음수가 될래야 될 수가 없겠다. 따라서 얘는 항상 참인 명제가 되는 거고 조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 같은 거. 방정식. 2x 플러스 1은 3입니다. 이게 뭐야? x에 1이 들어간다면 참이지. 네. 하지만 1 외에 다른 게 들어가면 안 거짓. 돼요. 이런 게 조건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알겠나요? 오케이? 잘 구분을 해둬야 될 거야. 명제가 무엇이고 조건이 무엇인지. 자,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정의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게 뭐랑 뭐냐면 정의와 정리. 정의가 뭐고 정리가 뭐냐면 자, 정의와 정리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뭐야? 두 쌍이 쌍이 평행한 사각형. 싸움다 싸움. 그렇지. 한 쌍이 평행하고 또 다른 한 쌍도 평행한 걸로 그거 만들어 놓은 이 사각형. 그게 바로 평행사변형의 정의다, 그렇지? 그럼 정리는 뭘까?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성질들. 오케이? 어떤 거? 마주보고 있는 대각의 길이는 같습니다. 또는 마주보고 있는 대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요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요것도 역시 학교 시험에서 자주 물어본다. 정의는 뭐냐면 수학에서 사용되는 그냥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거. 그냥 그 녀석을 말 그대로 정의하기 위해서 뜻을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정의라면 그것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제 새로운 성질 또는 성질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정리라고 할 거야.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정리 뭐 있어? 피타고라스의 정리 같은 거. 직각삼각 콧방이 끼는 거 보소. 좋아. 직각삼각형의 정의는 정의 따로 있고 그 직각삼각형에서 파생되는 개념들 어떤 공식이 만들어진 거잖아. 직각삼각형을 만족한다면 나오는 성질이다 보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거는 정리에 속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런 거 반드시 구분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으로 들어가면 이제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진리집합이 뭐냐면 그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모든 원소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이제 집합으로 표현을 해준 거. 예를 들어서 지워버렸네. 2x 플러스 1은 3입니다 라는 조건이 있다라고 해보자. 그 조건의 진리 집합은 어떻게 구해줄 거예요? 풀어서 이제 만족하는 x 값들을 써주면 되는 거야. 누구? 1 하나 만족하지. 따라서 1을 원소로 갖는 집합. 그게 바로 진리 집합이 되는 거지. 진리 집합. 오케이? 진리 집합. 진리 참이 되도록 하는 집합이라는 얘기지. 뭐라고? 알겠나요? 뭐라고? 네? 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진리 집합이 뭐예요? 진리 집합 그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집합. 참이 되도록 하는 X가 값들이 뭔지 집합.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이게 이제 진리 집합 명제 조건에 대한 정의를 이제 설명을 해준 거고. 부정을 하기에 앞서서 지금 잠깐만 있어봐. 너희들 순서를 조금 섞어보자. 이게 뭐야? 반정들. 부정? 카레 먹었어?
조건 부정 먼저 해보자. 이게 순서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자,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명제와 조건이 있으면 그 명제와 조건에 대한 부정이라는 녀석도 존재를 해. 자, 부정이 뭐냐면 부정이 언제 써 너희들은? 이거는 아니야. 아니라고 얘기를 할 때 부정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있는데 그 명제의 부정, 그 명제가 아닌 명제. 그리고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 x는 3입니다 라는 조건이 있어. 그거를 부정해봐. 3이 아니야 아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걸 이제 말 그대로 우리는 부정이라고 불러줄 거야. 그걸 이제 표기하는 방법과 진리집합에 대한 얘기로 넘어갈 건데, 자, 한번 읽어보자. 명제 또는 조건이 있어. 조건이 이제 뭐 P, Q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날 건데, 아무튼 조건 P라는 녀석이 있다고 해보자. 그때 그거에 대해서 그 조건 P가 아니야 라고 했어. 오케이? 그게 뭐야? 그 명제 또는 조건의 부정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P가 아니다라는 걸 이제 부정이라고 읽어준다면 그걸 이제 표기하는 방법은 뭐다? 앞에 P 앞에 물결을 붙여주고 읽어주는 방법은 not P라고 읽어줄 거예요. P가 아닌. 오케이? 영어 쓴다. 영어 잘한다, 그렇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거고 읽어주는 방법은 not P 또는 not 이제 P. Q를 부정을 해주게 되면은 not Q. 물결 붙여주고 읽어줄 때는 not not Q. Q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오, 좋아, 좋아. 알겠음. 물결이 오케이. 부정이에요? 네, 물결은 부정이에요. 쌤 아. 기호예요? 네, 기호예요. 그럼 이거 읽는 거? 어? 읽는 거 납피? 이 not P가 읽어주는 방법 이게 기호. 와 새로운 포기법. 거 배웠다. 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몇 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설명하기 앞서서 일단 진리 집합에 대한 얘기, 여기 개념 플러스에 대한 얘기 먼저 한번 해보자.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조건 P가 있어. 조건 P가 있고 그 조건 P에 대한 진리 집합을 나는 뭐라고 해줄 거야? 라지 P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 조건 P를 이제 부정을 해봐. not 부정을 P. 해주게 되면 그렇지. 기호로는 이렇게 써주고 not P라고 읽어줄 거라면 진리 집합으로서는 어떻게 되지? 어느 한 집합이 아닌 집합. 그게 무슨 집합? 피 빼고 P 빼고 P 말고 P 바깥. P의 무슨 집합? 여집 그렇지, 아, 여집합. 여집합으로서 이제 표현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나요? 그리고 또 하나 너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거. 그리고와 또는의 관계. 자, 선생님, 어, 대문자 P가 아니어서 P의 여집합? P가 아닌 집합. 네. 자, 그리고 또는의 부정. 자, 그리고와 또는의 부정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자,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P라는 조건이 있고 Q라고 하는 조건이 있다고 쳐봐. 자, 그리고가 들어갔다 쳐. 자, 그러면 이거를 진리 집합으로 표현을 해주면 얘를 만족하는 집합을 내가 대문자 P로 표현을 할 거고 Q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을 대문자 Q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 왜 이렇게 커? 표현을 해봤어. 그거에서 그리고야. 그리고는 합집합이야, 교집합이야? 교집합. 교집합이다, 그렇지? 그러면 집합으로 표현해주면 분명히 P 교집합 Q가 될 텐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볼 거야? not 부정을 해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돼? 여집합. 여집합으로 바꿀 거고 그럼 무슨 법칙? 연산법칙 중에. 등모르간. 그렇지. 등모르간의 등모르간의 법칙을 법칙. 써주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P의 P의 여집합, 여집합, Q의 합집합. 여집합, 합집합이야. 자, 그거를 다시 한번 올라가. 명제의 형태로 다시 한번 만들어봐. 조건의 형태로. 그럼 뭐가 not 만들어지지? P. 그렇지. not P, not not Q. Q. 그리고 합집합은 또는이 되겠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리고를 부정을 해주면 뭐가 됩니다? 또는. 또는으로 바뀌고 또는을 부정을 해주면은 그리고로 바뀌게 될 거예요. 알겠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 없는 거 하나 더 얘기해 줄게. 뭐냐면 모든이라고 하는 거 또는 우리 수학에서는 이제 임의의라는 단어들로 바꾼다고 했지. 쓰는 경우도 있다고 했지. 모든 그리고 누구? 어떤 에 대한 부정도 있어. 어떤 명제 또는 조건에서 모든 또는 어떤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그걸 이제 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명제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자. 자, 모든 여학생은 남학생은 모든 남학생은 안경을 꼈다. 이거 좀 이해 잘해봐. 이걸 이제 부정을 해봐. 반대로 뒤집어봐. 어떻게 돼? 모든 남학생은 안경을 끼지 그러니까 않았다. 어느 상황을 만들어봐. 모든 학생은 남학생은 안경을 꼈어. 근데 그게 아니래. 남학생 안경을 안 꼈다.
안 끼는 사람도 있다. 안 낀 사람도 있다. 그게 정답이야. 알겠어? 모든 사람이 꼈다가 아닌 거는 전부 다 안 꼈다가 아니잖아. 안 낀 사람도 있습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정을 해주게 되면 어떤 남학생은 안경을 끼지 않았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야. 즉 모든을 부정해주면 뭐가 나온다? 어떤이 되는 거고, 그럼 반대로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으로 될 거야. 이것도 역시 너희들이 잘 기억해놔. 어떤 조건을 너희한테 명제 또는 조건을 제공을 하고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시오 라는 형태의 문제 나와. 그때 너희들이 많이 실수하는 거, 그리고를 부정할 때는 또는으로 바뀌어야 되고 또는을 부정할 때는 그리고로, 아니면 모든이 주어 있었던 어떤 명제를 부정할 때는 어떤으로 바뀌어야 되고 어떤을 부정을 할 때 어떤이 포함되어 있던 어떤 명제 또는 조건을 부정을 하면은 모든으로 다시 바뀌어줘야 돼. 알겠어요? 자, 그리고 또는은 이제 진리 집합 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좀 비교적 이해를 하기 쉽고, 요거는 지금 이런 것처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 처음에 선생님 근데 어. 모든 남학생 하면 완전 바꾸면 응. 모든 남학생 안경 안 꼈다 아니에요? 모든 남학생을 안경을 끼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니지. 모든 남학생이 안경을 꼈다라는 말이 틀렸다라고 생각해봐. 그 말은 안 낀 사람도 있기 때문에 틀린 거잖아. 전부 다 안 낀 게 아니라. 알겠어? 그때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안경을 안 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낀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어떤 남학생은 안경을 끼지 않았다가 바로 이 명제의 부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 잘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좀 이따 뒤에 문제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깊게 해보자. 알겠니? 오케이? 와, 오늘 좀 할 얘기가 많은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아, 옆에 나오네. 27페이지에. 모든과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 하면서 나오네. 와, 너무 깜네, 내가. 알겠어요? 요거 두 개 같이 잘 기억해두세요.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으로,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로, 그리고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으로,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으로. 이거 예시 들어가지고 써두면은 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알겠어? 오케이? 일단 이런 식으로만 잘 이해해두도록 하고, 27페이지 위에 거. P면 어떤 명제의 참 거짓, 그걸 이제 한번 다뤄보고 잠깐 쉬자. 알겠지? 오늘 쉬는 시간 줘야지.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명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 어떤 명제를 살펴볼 거냐면 조건 Q가 있어. 아니, 조건 P가 있어. 그리고 조건 Q가 있어. 오케이? 자, 그거를 이제 한글로서는 이면 조건 Q이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면은 이제 얘는 반드시 뭐가 만들어진다? 명제가 만들어질 거야. 이렇게 생긴 명제를 우리는 계속해서 다루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건 P가 x는 3이라고 쳐봐. 조건 Q는 x제곱은 9라고 쳐봐. 그럼 원래 조건 P에서는 여기서만 보면 x에 3 넣으면 참인데 3 말고 다른 거 들어가면 거짓이잖아. 그러면 조건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조건만 봐도 x에 3 또는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참이지. 맞지? 제곱하면 9가 맞잖아. 근데 뭐 2나 4 이런 거 들어가면 거짓이 되겠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참 또는 거짓으로 바뀌니까 조건이 맞아. 근데 무엇이면 무엇이다로 만들어줬더니 이제 분명히 참 아닌 분명히 거짓이 나올 거야. x가 3이면 제곱하면 9이다. 항상 참이지. 맞지? 이걸 만족하는 값을 가지고 뭐 여기에 있는 조건을 다시 한번 비교를 해주는 거야. 그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반드시 얘는 항상 참이 되거나 항상 거짓이 되는 명제가 만들어져. 하나 더 해볼까? 예를 들어서 조건 Q라고 하는 녀석은 x제곱이 16이래. 그러면 x는 3이면 제곱하면 16이다. 얘는 항상 틀렸지. 네. 이런 식으로 뭐 항상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명제를 이렇게 만들 거야.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알겠어?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명제는 조건 P이면 조건 Q이다 라는 형태의 명제를 다루게 될 텐데, 자, 그럼 여기 있는 걸 이제 기호로서는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면, 기호로서는 우리는 P이면 Q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내줄 거예요. 단순하게. 알겠나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서 방금 이제 내가 예시를 들어봤지만 얘가 참인 경우도 있고 거짓인 경우도 있었지. 맞지? 자, 참인 경우에는 우리는 쌤이 어디 나와요? 이거? 거기에서 내가 지금 조금 더 설명 추가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 요거는 내가 조금 이따가 얘기해줄게. 지금 일단 그 밑에다 쭉 한번 써놔보세요. 알지? 일부러 밑에 그래서 공간을 띄워둔 거야. 수준아, 줄게. 그래서 너무 준다. 그럼. 자, 이게 계속 이어나가 볼까? 빨리. 자, P면 Q에다가 이제 이 명제가 항상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었지. 네. 맞지? 항상 참이 되는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해줄 거냐면 화살표를 이제 두 개로 좀 바꿔줄 거야. 요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면 무조건 참인 명제야. 참이 밝혀졌다면. 이거는 화살표 하나짜리는 밝혀지기 전. 알겠어요? 그럼 거짓인 명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아니란 얘기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주면 돼? 여기다가 짝대기. 짝대기 하나. 그렇지. 이렇게 그어주면 이게 바로 거짓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오케이. 그리고 또 이제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를 가져볼 텐데 아까 예를 들었던 거 한번 해볼까? x는 3이면 x 제곱은 9이다. 자, 이거 지금 보면 참인 명제야, 맞지? 그 말은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 여기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값은 분명히 3 하나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는 3 또는 마이너스 3이지. 얘가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진리 집합의 원소로서. 근데 여기 있는 게 근데 그 안에 쏙 들어가 있으면 얘는 항상 참일 거야. 자, 반대가 되었다 쳐봐. x 제곱이 9이면 x는 3이다. 이건 맞아, 틀려. 왜? 플러스 x 마이너스. 제곱이 9이면 이란 얘기는 클마 x가 3. 클마 3, 마이너스 3까지 하나 더 가지고 있단 말이야. 마이너스 3은 x는 3에 넣었을 때 만족하지 못해. 알겠어? 네. 그래서 이 명제가 만약에 참이 된다면 이거를 진리 집합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는 p가 q 안에 쏙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거짓이 된다면은 쏙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얘기지. 따라서 여기에 맞게 여기다 쓰어져. 이렇게 확인해 준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얘기가 지금 1, 2번으로 여기 주어지는 거예요. 저 진리 집합에 대한 얘기 딱 하나만. 알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이해를 해두면 되겠고 좀 이따가 이제 참인 명제, 거짓인 명제 등등등 막 찾아가 볼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있는 걸 이제 발레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걸 좀 더 쉽게 생각을 해보면 자 봐봐. 저 명제가 참이 되려면 P가 Q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 근데 참이 안 됐다고 쳐봐. 그럼 이거는 진리집합 P와 Q의 위치관계를 포함관계를 한번 표현을 해봤을 때 누가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맞지? 누구를? 얘네들. 얘가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발레가 된다는 얘기야. 알겠나요? 그게 요 말이야. P 안에 들어가는데 Q 안에 들어가지 못한 녀석을 발레라고 부른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 벤더그램 그려놓고 얘네들이 발레입니다. 뒤에서 잘 안 보이지? 얘네들이 발레입니다를 써놓으면 다음에 뭐 발레 찾기 문제를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해줄 수 있어. 얘네들이 발레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일단 필기해놓고 필기 다 되면 잠깐 쉬었다 가자. 이거 다음에 있는 모든가 어떤 데 대한 부정은 내가 먼저 해버렸기 때문에 일단 설명은 끝난 거예요. 알겠나요? 아 진짜를. 졸립다고?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면 잠 좀 깰 거야. 이게 뭔 개소리야. 이걸 왜 수학에서 배우죠? 수학에서 왜 배우냐고? 나도 모르겠어. 집합 때문에 배우는 거 아닐까? 자, 1번 보기에서 명제인 것을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시오. 자, 아까 내가 명제를 정의할 때 어떻게 했어? 조건과의 차이점 구분해줬다 그렇지? 항상 참, 항상 거짓이 명확하다면 그거는 명제이고 애매하다 또는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조건. 조건이 되는 거야. 자, 기억.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명제. 참이다, 그치? 따라서 얘는 명제가 될 거고, 참이 명제고, 니은, 한강은 깨끗하다. 몰라요. 모르지. 사람마다 다르잖아. 판단하는 기준이, 맞지? 네. 따라서 기억은 조건. 틀렸을 거예요. 디귿.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명제예요. 어떤 명제? 거짓이 거짓. 명제다, 그치? 맞지? 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 아니니? 네. 자, 그 다음, 리을. 무궁화는 아름다. 아니에요. 뭐야, 이거? 냄새 너무 좋아요. 뭔 냄새? 뭔 냄새지? 과일향? 오렌지 냄새인가? 자몽. 저 가습기에 자몽 향 좀 뿌려놨어. 방향제랑 가습기랑 같은. 아무튼. 디귿은 거짓인 명제고, 리을은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런 조건이다, 그치? 따라서, 요렇게 이제 명제와 조건을 찾아줄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2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자, 전체 집합 0, 1, 2, 3, 4, 5. 6개를 가지고 있는 어떤 집합이 있어. 자, 그 집합에 대해서 다음 조건의 진리 집합을 찾아보도록 하시오. 자, 전체 집합 중에서 진리 집합을 찾아보라고 했다, 맞지?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x-2가 2보다 작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다? 영과 소빈아 일어나자. 0113 0일. 그렇지. x가 4보다 작아지면 되니까 0과 1과 2와 3 그리고 진리 집합도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 기호로 반드시 표현을 해줘야 이게 답이야. 알겠지? 중괄호 빼먹어서 서술형 문제 또는 단답형 문제 틀려오면 안 됩니다. 알겠지? 자 2번 x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2가 0이 아니도록 하는 것. 그러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이 되도록 하는 거는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인수분해 해주면 x는 얼마? 1과 2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를 찾는 거니까 1과 2가 아닌 것들. 즉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누구? 1, 2 외에 0과 3과 4와 5까지. 요게 바로 답이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진리집합 찾아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몇 번? 3번 문제 한번 가볼까? 0345 자 1번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그것의 참과 거짓을 판단해 보시오. 자 이렇게 부정을 찾아보라 라는 형태의 문제를 만날 거야. 자 1번 1은 홀수입니다. 참 1은 홀수입니다. 1은 부정은 짝수이다. 그렇지. 부정을 찾아주면 홀수가 아니다. 홀수가 아닌 것들은 이제 짝수밖에 없지. 따라서 1은 짝수이다.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 되겠다. 그렇지. 네? 자 그 다음에 2번 2는 소수가 아니다. 2는 소수가 아니다. 이는 부정 먼저 소수이다. 찾아보자. 이는 소수이다. 그렇지. 2는 소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 얘는 참이 되겠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답 찾아줄 수 있을 겁니다. 부정 찾는 방법 잘 기억을 해두세요. 2는 그는 여러분 보이냐? 2는 소수이다. 부정에 대한 답이 참 부정이 참인지 거짓인지. 부정을 말하고 그것의 참 거짓을 판단하라고 하죠. 알겠지? 뭔 소리예요? 뭐가? 뭔 소리예요? 뭐가? 이 문제? 이 명제가 있어.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시오. 얘를 부정해봐. 1은 홀수가 아니다. 즉 1은 짝수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뭐야? 그것의 참과 거짓을 판단해보시오. 이 부정이라는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을 해보는 거야. 1은 홀수니까 얘는 틀렸다. 그렇지? 원래 명제가 참인 거고. 알겠나요? 그 다음에 2는 소수가 아니다. 의 부정을 찾아보래. 2는 소수가 아니다가 아니다. 즉 2는 소수이다가 되겠지? 그렇지? 따라서 얘는 이제 참이야 거짓이야. 소수 중에는 2, 3, 5, 7 2가 들어가 있잖아. 따라서 2는 소수가 맞잖아요. 맞니 소빈아? 오케이. 여기서 참.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해보자. 4번 전체 집합 U가 1, 2, 3, 4, 5, 6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건 P가 다음과 같을 때 P의 부정을 말하고 그것의 진리 집합을 찾아보시오. 자 1번, 3번 두 개만 풀게. 1번 한번 보자. P라고 하는 녀석은 뭐예요? X는 6의 약수입니다. 자 그러면 P라는 것의 진리 집합 대문자 P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부정 찾으래. 쏘리. 자 나 P 한번 찾아보자. 부정은 어떻게 된다 소빈아? X는 어. 6의 약관이다. X는 6의 약수가 아니다. 그렇지. 요게 바로 부정이 되겠다. 그렇지? 아니다. 그 다음에 그것의 진리집합. 이것의 이제 진리집합. 즉 P의 여집합을 한번 4, 5. 찾아보라는 얘기잖아. 맞지? 6의 뭐? 4, 5 4와 5. 그게 들어가겠지. P 안에는 원래 뭐가 들어갔을 건데? 6의 약수이다. 6의 약수가 들어갔겠지. 그렇지? 1, 2, 3, 6 들어갔을 거니까 그거의 여집합으로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풀어보자. P라는 녀석이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이거의 부정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X는 홀수이다. 어이? 3번. X는 X는 3보다 3보다 작다. 작다. 그렇지. 얘는 지금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X가 어떻게 됩니다? 3보다 크다. 또는 X는 3이다가 되거든. 그것의 부정. 뭐야? X는 3보다 작다. 그리고 X는 3이 아니어야 하는 거야. 맞지? 그래서 그냥 작다만 해놓으면 아니다가 포함되어 있지. 따라서 이걸 싹 지워가지고 X는 3보다 작습니다로 넘어가야 돼. 네. 이거의 부정은 X는 이것만 가지고 보면은 크거나 같다가 없었으면 같다를 다시 붙여줘야 되는 거. 알겠어요? 네. 자, 그럼 이제 3보다 작습니다. 그것의 1, 진리 집합을 찾아보자. 그렇지. 1과 2가 되겠네. 오케이. 자, 4번 하나만 더 풀어보자. 4번 문제는 뭐냐면 지금 P 뭐라고 돼 있다? X는 2 그리고 X는 4. 자, 그거의 부정 어떻게 되니? X는 2가 아니고 그렇지. X는 2가 아니고요. 이고니까 그리고다. 그렇지?
또는으로 바뀌고 x는 4도 아니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게 P의 A씨 줘봐. 물결 P, not P가 되겠다. 그렇지. 자, 그럼 그것의 뭐요? 진리집합, P의 여집합 한번 찾아볼까? 1, 3, 5, 6. 2가 아니거나 또는 4가 아닌 것. 네. 이 2가 아니거나 4가 아닌 것. 1, 3, 5, 6. 1, 2, 3, 4, 5, 6. 다 들어가야지. 2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야 돼. 왜요? 또는이잖아. 아? 네. 또는이잖아. 또는이면 합집. 합집합. 오케이. 4가 아닌 거에 2가 있잖아. 2가 아닌 거에 4가 있잖아. 어쩌라는 거예요? 다 쓰라. 그러니까 처음을 한번 봐봐. P가 2이면서 4인 거 있어 없어? 없지. P라는 진리집합이 공집합이야. 공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전체 집합이 돼야지. 와. 뭔지 알겠나? 선생님 근데 자, 저기 이거가 왜 또는데 그거예요? P가 공집합 하는 거. 잠깐만 있어봐. 그거는 앞에서 설명했었잖아. 그리고나 또는의 부정은 서로서로 바뀌어야 된다 했잖아. 아.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야. 그리고 유진이 뭐? P가 공집하는 거 한 번 더. 요 조건 다시 한번 확인해봐. 2이면서 4인 수가 있나? 없죠. 없죠. 공집합. 공집합. 끝. 오케이? 공집합의 여집합이 되기 때문에 얘는 전체 집합을 들어야 돼. 아, 그래서 이게 명제가 조금 비교적 정말 간단한데 너희들이 처음에 배울 때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야. 뭐 말장난이 너무 많아. 수학치고. 알겠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너희가 낚여가지고 틀려면 안 됩니다. 좀 깊게 생각을 한번 해봐. 알겠지? 집합을 가지고 또는 말 의미를 가지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5번. 다음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단해 보도록 하시오. 자, 참과 거짓을 판단해 보래. 1번. x가 4의 배수이면 x가 8의 배수이다. 4의 배수는 전부 다 8의 배수가 되나? 네. 네. 확실해? 네. 왜? 4의 배수 중에 4가 있잖아. 안 돼요. 안 되네. 10이 있잖아. 안 되잖아. 이런 걸 어떻게 하자? 의미 가지고 설명을 해줘도 되고 아니면 진리집합 따져봐봐. 4의 배수가 8의 배수보다 더 많아. 이게 만약에 참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8의 이렇게 돼야 돼. 배수는 4의. 그렇지. 뒤에 있는 녀석이 앞에 있는 녀석을 포함을 한다면 그게 참인데 얘는 이게 아니잖아. 맞지? 반대로 돼 있지. 그러니까 얘는 참이 아니라 거짓이 되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6의 약수와 12의 약수. 6의 약수는 1, 2, 3, 4, 6. 뭐래? 1, 2, 3, 6. 이게 참이다. 그렇지. 그 다음 12의 약수 중에는 그 1, 2, 3, 6 말고 더 있다. 그렇지. 따라서 얘는 상관관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참이 되겠지. 그냥 해봐도 돼요? 3번 한번 풀어봐. 아니 이거 일일이 응.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산? 1, 2, 3, 6. 그거 한 거야. 지금 나는 이제 말로만 설명한 거지. 결국 1, 2, 3, 6이고 얘는 1, 2, 3, 4, 6, 10이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포함한 대로 따지는 거야. 되겠어요? 오케이? 자, 3이 되려면 요렇게. 지금 1번인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야. 거짓인 거야. 알겠지? 자, 3번은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거짓이야. 왜? 넓이가 같다고 해서 자, 1번 넓이가 같으면 합동이다. 두 삼각형이 이제 합동인 거는 완전 똑같이 생긴 것만 합동이라고 부르지. 근데 넓이가 같은 것 중에는 똑같이 생긴 것도 있지만 어떤 거? 다르게 생긴 것도 있잖아. 같은 거. 그렇지. 높이가 같은 것도 있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좀 더 많이 들어가 있겠지. 따라서 얘는 이게 아니니까 얘도 거짓이 되는 거야. 네. 알겠음? 오케이. 그런 식으로 따져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어떤 거지? 명제의 역과 대우. 자, 여기 있는 거를 지금 이 그림 밑에다가 내가 그림 도식화 다시 한번 해줄게. 왜 이렇게 많아요, 쌤? 명제가 좀 많아. 3까지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제 문제는요? 예제 문제 할 수 있어요. 몇 분이 남았는데요? 몇 분 남았냐고? 한 30분 남았어. 35분. 40분에 끝낼 거야. 이제 뒷수업 영어 수업 할 때 너희들이 이제 쉬는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앞 수업을 끝내는 거는 40분으로 맞췄고 뒷수업 시작을 50분으로 맞췄어. 어제. 그리고 10시까지 무조건 수업하는 거야. 10시에 내려가도 되겠지. 알겠지? 50분에 막 끝내면은 뒷타임이 그러면 앞에도 잘리고 뒤에도 잘리니까 시간 너무 부족하잖아. 그래서 10시에 끝내는 걸로 얘기 맞췄거든. 미아들 줄까? 아, 물 마시고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빨리 갔다 와. 아, 그래요. 빨리 가. 아, 잠깐만. 근데 너 안 돼. 지금 시간 없어. 안 돼. 참아. 침 마셔. 침. 자, 명제의 역과 대우에서 여기에서 이제 밑에 내가 도식화 다시 한번 해줄 텐데 그거 그림을 잘 기억을 해두고 나는 역과 이
그리고 대우 이라는 것도 같이 설명해요. 내가 배울 때는 명제에서 역과 이 대우를 다 배우게 만들었었고 너희들은 이제 이는 빠졌어. 근데 대우를 설명할 때 이 없이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 그래서 일부러 내가 역과 이 대우 전부 다 설명해 주는 거고 이는 지금은 빠져 있기 때문에 이라는 명칭은 몰라도 돼. 나랑 수업할 때 왜 시험 공부할 때는 알겠지? 자, 한 명제가 있어. P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어. 어디가 돼? 좀비야? 그래. 자,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어. 그 녀석의 역을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역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역 순서 역방향 할 때 방향이 바뀌는 거 그때 역이라는 단어를 쓰지. 자, 여기 명제에서의 역도 역시 마찬가지야. 화살표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야. 그래서 Q이면 P이다로 바뀔 거야. 그걸 이제 어떻게 쓴다? Q이면 P이다로 써준다. 이게 바로 역이에요. 퀴면 이 피다 명- 뭔 소리예요? 어? 뭐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은 소수이다. 의 역은 소수는 1이다. 이런 거죠. 알겠어? 순서 그냥 앞뒤 바꾸라는 얘기. 알겠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2라고 하는 거. 지금 생략된 2라고 하는 걸 한번 알려주면은 부정을 아니지. 부정은 이제 배웠다 그랬지. P 부정해주면 not P, Q 부정해주면 not Q. 자, 여기 있는 P와 Q의 이름이 잠깐만. P와 Q를 우리는 이제 가정 깜짝이야. 얘를 가정이라고 불러줄 거고 얘를 결론이라고 불러줄 건데 뭐지? 왜 갑자기 바뀌었던 거지? 자, 가정과 결론이라고 불러줄 건데 이는 저 가정과 결론을 전부 다 부정해 주는 거. 오케이? 그게 이라는 거예요. 자, 이는 뭐다? P 가정을 부정할 거고 Q 결론도 부정할 거야. 그렇게 만든 녀석이 이라는 명제야. 본 명제의 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 2를 다시 한번 뭐 해보자? 역으로 만들어봐. 자, 다시 한번 역 순서 뒤바꾼다는 얘기가 있지.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not Q이면 not P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Q이면 P이다를 어떻게 해야 밑에 게 만들어질까? 2 부정. 그렇지. 얘도 2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리고 얘의 2도 위에 거. 얘의 역도 얘. 역은 서로 역 관계에 있다. 서로 이 관계에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지막. 누구? 배우. 오, 그렇지. 배우를 설명할 거야. 제일 첫 번째 명제와 그 명제를 역으로 2로 만들어준 이 명제를 비교해봐. 어떻게 돼 있어? 가정과 결론이 자리가 바뀌면서 둘 다 부정 돼 있다. 그렇지? 그 녀석을 뭐라고 불러준다 우리는? 대우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어떻게? 이 2를 어떻게 하자? 뒤집으면서 부정 해주면 어떻게 돼? 역시 요 명제가 만들어지지. 그래서 이것도 역시 대우 관계에 있어요. 라는 거. 요거를 이제 이가 뭐예요? 이 바뀐 거예요? 요 부정 둘 다 부정한다. 둘 다 부정하는 거. 그게 2야. 그래서 지금은 2가 생략되는데 대우를 설명하기 위해서 2를 왜 설명. 사라졌어요? 몰라. 어렵다. 안 어렵다. 배우? 그런가? 안 어렵다. 그런가? 안 어렵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안 어렵다. 잠깐만. 이거 네, 향기 나요. 거기에 내가 약 샀다니까? 어제까지 향기가 안 나는데. 오늘 넣었어. 아니야. 자몽향. 자몽! 자몽향. 자, 그러면 여기에서 대우라는 녀석을 왜 배우냐면 그 다음 내용. 그리고 본 명제와 그 대우의 참 거짓. 오케이? 본 명제와 그 대우의 참과 거짓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뭐냐면 본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입니다. 본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본 명제와 대우 명제는 무슨 관계에 있다? 참과 거짓을 공유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자, 그거를 잘 기억해 두세요. 본 명제와 누구? 대우 명제는 어떻게 된다? 참과 거짓을 공유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되냐면 그냥 참거짓 문제에서도 나오는데 트루폴스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찾기 문제에서도 나오는데, 자, 이게 나중에 어디로 연결되냐면 증명 문제로 연결이 될 거야. 자,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을 해줘야 돼. 근데 증명하기가 좀 까다로워. 왜? 집합이 무한집합 너무 많아. 비교하기 어려워.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대우 명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돼.
알겠나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거? x제곱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2x로 오죠. 2x 마이너스 3이 0이 아닙니다. 이면 x는 얼마? 1이 아닙니다. 라는 명제. 자, 1이 아닌 거 너무 많아. 이게 0이 아닌 거 너무 많단 말이야. 비교하기 조금 힘들 수 있어. 진리집합 가지고 포항관계 비교를 하려면. 그럼 이걸 뭐 하자? 대우 명제로 만들어 봐봐. 대우 명제를 만들면 뭐? 얘이면 이거 이다인데 증호가 x는 1이다로 바뀌어야지. 오케이? x가 1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 얘 인수분 해봐. 마이너스 3과 플러스 1. 3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맞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거 만족하는 것 중에 x가 마이너스 1과 3 둘 다 있지. 그럼 이거 참이야 뭐지야? 참. 그러면은 원래 명제도 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뭐 본 명제와 대우 명제는 참거짓을 공유한다는 사실. 알겠어? 그거를 일단 잘 기억해두고 왜 그게 참인지에 대한 얘기는 벤 다이어그램 그려주면은 쉽습니다. 뭐냐면 본 명제가 만약에 참이야. P면 Q에다가 참이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누구? Q 여집합이 P 여집합면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봐. P, A, P, Q 만들어졌어? 자, Q 여집합은 뭐야? 요거 바꿔. P 여집합은 그거 포함해서 요거 바꿔. 맞아요. 그러니까 포함하지? 그렇지? 따라서 not Q이면 뭐래? not Q이면 not P가 참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본명제와 대우명제가 참이라는 사실을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알겠나요? 뭔지 알겠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 말도 같이 기억을 해둬야 돼. 자, 본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역 또는 이가 참인 것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여기서 역과 이는 서로는 이제 대우관계니까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이다.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이다는 맞는데 얘가 참이라고 해서 얘가 참인지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얘가 참이라고 해서 얘가 참인지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얘가 참인데 얘가 거짓일 수도 있고 얘가 참인데 얘가 참일 수도 있어. 알겠어?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오케이. 자, 그거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밑에 비교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때 자, 역시 증명 방법 중 하나야. 방금 여기서 나온 이 증명 방법은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라면 저 귀류법은 자, 말로만 한번 기억을 해두자. 자세한 내용은 아마 오늘은 못 다룰 것 같아. 알겠지? 12월 말에 시작하는 그 반들에서 귀류법을 자세하게 좀 다뤄볼 거예요. 귀류법이 뭐냐면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때 자, 결론을 부정한 다음 모순을 이끌어내서 참임을 보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보자. 한결이가 남자다 라는 명제가 있어. 근데 그냥 증명을 하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자? 귀류법으로 증명을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결론을 부정을 해봐. 아, 한결이가 여자라고 가정을 해보자. 오케이? 원래는 한결이가 남자라는 명제를 증명을 할 건데 결론을 부정하라 했지. 그래서 남자를 부정해봐. 뭐야? 여자잖아. 그러니까 한결이가 여자라는 명제가 있어. 자, 그걸 가지고 어떤 사례들을 쭉 들어볼 거야. 근데 이제 한결이가 여자라고 가정을 하면 여자 화장실에 갔을 때 아무런 일이 없겠지. 맞지? 근데 여자는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어때? 깍깍거리고 난리가 나겠지. 그럼 그거 여자라는 가정이 맞아 틀려? 틀려요. 틀렸겠지. 그러니까 여자라는 가정이 틀렸으니까 아, 남자일 수밖에 없음. 그게 규율법이야. 가장 간단한 예. 알겠어? 근데 그거에 대한 새로운 이제 자세한 증명 방법은 오늘은 못 다뤄. 좀 귀찮아. 너무 길어져. 알겠지? 그래서 여기 규율법은 그런 내용입니다 라는 것만, 결론을 부정하는구나 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해둬. 자, 뭐 시간이 허락한다면 한번 풀어보기는 할 텐데. 자, 1번부터 이제 뒤에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해보시오. 그것의 참거짓도 밝혀보시오. 자, 역과 대우를 말하라고 했어. 자, 역은 이제 쉬울 거야. 무엇이면 무엇이다 이 순서만 바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맞지? 자, 그럼 1번의 역은 뭘까? 1번 하나만 풀어볼게. 1번의 역 뭘까? XY 그렇지. 0이 XY가 0이면 또는 한글로 2면 뭐가 되는 거야? X는 0 또는 Y는 0이다. 이게 이제 역이라는 명제가 되겠다. 그렇지?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대우는요. 이 역을 가정결론 어떻게 해야 돼?
둘 다 부정해줘야 되는 x, 거지. y가 0이 아니면 그렇지. xy가 0이 아니면 그러면 뭐? x가 0이 아니다. 그리고 y도 0이 아니다. 왜 그리고 얘 또는 아니에요?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 된대지.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야. 다 부정이에요? 그렇지. 얘도 부정해줘야 되고 그리고 얘도 부정을 해주는 거야. 알겠지? 헷갈리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참거짓을 밝혀보자. 얘의 참거짓은 어떻게 한다? 직접 밝혀주면 돼. 오케이? 아니 xy가 0이 아니야. 0이 아니라면 둘 다 0이 아니란 얘기지. 맞지? 그럼 본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 또는 여기서 밝혀와도 돼. 본 명제 x가 0 또는 y가 0. 그 말은 둘 중 하나라도 0이면 이란 얘기다. 그렇지? 맞지? x가 0이거나 또는 y가 0이면 곱은 반드시 0일 수밖에 없지. 둘 중 하나가 0이라면. 맞지? 그럼 얘도 참. 그러니까 대우는 당연히 참이야. 이렇게 가도 돼. 오케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근데 역은 새로운 사실, 새로운 명제야. 다시 한번 밝혀줘야 돼. xy가 0이라고 한다면 둘 중 하나는 0이 될 거야. 자, x는 0 또는 y는 0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 오케이? 알겠어요? 네. 오케이? 그럼 이번 문제는 내가 직접 풀진 않을 텐데 아마 역은 거짓, 역과 본 명제의 참거짓이 바뀌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관련 없다는 걸 보여주는 문제일 거야. 이 그럼 문제. 거짓이에요? 몰라, 한번 확인해봐. 네. 요거 2번은 안 풀게. 알겠지? 자, 그 다음 2번 문제. 세 변의 길이가 ABC인 삼각형에 대해서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것의 참과 거짓을 판별해 보도록 하시오. 자, 역과 대우를 또 말하래. 아, 힘들다. 이번에는 몇 번 풀어볼까? 2번 풀어볼까? 1번 풀어볼까? 1번. 자, 2번 풀어보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직각삼각형이다. 직각삼각형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다. 그렇지. 지금 역 말한 거지. 역은 뭐예요? 직각삼각형이면. 그러면 뭐 나는 일단 한글로 안 쓰고 이렇게 쓸게.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는 뭐야? C다. C제곱입니다. 참여 거짓이야? 참. 이거 뭐야? 피타고라스 정리지? 자, 그 다음 대우. 직각삼각형이 아니면 직각삼각형이 아니면 그렇지. 얘를 부정해줘야 된다. 그렇지. 직각삼각형이 아니면 x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 아니다. 아니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요. 직각삼각형이 아닌 삼각형에서는 그거 분명히 참이 될 거야. 이거는 뭐냐면 참 무조건 역도 대우고 대우도 참이네. 역과 대우 둘 다 참이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1번과 2번을 세트로 묶어주면은 이제 하나는 트루폴스가 바뀌어 있을 거고 하나는 이제 트루트루 뭐 관련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문제일 텐데 지금 문제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앞에 거와 비교를 하자면 얘는 그냥 활용 형태에서의 문제야. 오케이? 어떤 직각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등등에 대한 어떤 활용 문제잖아. 앞에 문제는 그냥 단순한 명제였고 명제와 조건이었고 맞지? 활용 문제에서도 뭐 너희들은 이런 명제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 나중에 평행사변형, 마름모 등등에 대한 얘기로 문제 자주 만나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다음 문제 3번. 요거 3번 별단은 쳐주세요. 학교 시험 모의고사에서 거의 항상 매년 출제되는 문제고 학교 시험에서 좋아하는 문제고 정말 자주 보게 될 거야. 진짜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둬. 자, 이런 형태의 문제, 참거짓인 명제를 찾으시오의 문제는 이제 너희들을 어떻게 풀어줄 거냐면 참인 명제를 전부 다 써놓고 나서 그걸 가지고 넘어갈 거고 여기서 또 하나 더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3단 논법이라는 거. 와, 말 어렵다. 3단 논법이라는 단어는 수학에서는 기억 안 해도 돼. 그거는 국어에서 다루는 거고 뭐 배웠어? 걔의 가장 대표적인 3단 논법. 소크라테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도덕 시간에 도덕 시간인가 배웠을 거야. 그게 대표적인 3단 논법. 우리가 제일 많이 학교에서 들어보는 3단 논법 문제인데 수학에서도 나와. P이면 Q이다. 그 다음에 Q이면 R이다. 이런 명제 두 개 할 때 치자. 그러면은 P이면 R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 왜?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니까. 즉 P이면 R이 되는 거야. 집합 가지고 표현을 해주면 돼.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그러면 P가 R 안에 있겠지. 왜? P가 요 있고 Q가 요 있고 R이 요 있으니까. 오케이? 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줄 거고 그 3단 논법 가지고 풀어줄 건데 이제 어떻게 하자? 참인 명제를 일단 다 쓰고 시작하는 거야. 참인 명제를 쓰고 시작한다는 얘기는 지금은 참인 명제 하나만 주어져 있지. P이면 not Q예요. 자, 근데 이게 참이면 반드시 하나의 참인 세트 대우 명제가 나온다. 그렇지. 어떤 명제? 대우 명제.
누구? Q이면 not P대도 참이란 말이야. 자 그럼 기억 봐봐. 이 두 개를 내가 다 써놨어. 이거 가지고 못 만드는 명제는 무조건 만들지 못하는 거야. 기억 어딨어? 없다 그치? 얘는 그냥 보자마자 틀린 거야. 만들려고 노력을 할 필요조차 없어. 여기 참이래요. 아 이런 씨 여기 참일 때네. 이런 소리. 그럼 참인 명제 다시 써야지. 여기 참이니까 not Q이면 T이다 그치? 맞지? 자 그러면 이게 참이면 그 세트 누구? not P이면 Q이다. 잠깐만 너무 배우? 빨라요 쌤. 여기 있는 거 그냥 바꾸는 거예요 서로? 역은 네 가정과 결론 자리 바꾸기를 천천히 하고 있다 그치? 여기 어. 바꾸는 거죠. 이거 자리 바꾸. 대우가 부정이죠. 대우는 부정. 바꾸면서 부정. 그럼 이걸 또 바꿔요? 네? 역을 또 바꿔요? 이것의 대우로? 대우. 그럼 이거는 뭐 자리 바꾸면서 부정하는 not 거지. P는 Q. 그렇지. 그 두 개가 반드시 참인 명제다 그치? 네. 그럼 이거 가지고 못 만드는 거는 아무것도 못 만드는 거예요. 자 1번 요 있네 참. 니은 없네 거짓. 3번 디귿 요 있네 참. 그렇게 기억 디귿이야. 오케이? 자 이 3번 심화 문제 뒤에 예제 문제 가지고 풀어줄게. 그때 다시 한번 더 풀어보자. 알겠나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몇 번? 4번. 규律법 잠깐 패스. 오케이? 규律법은 다음에 바로 보도록 하고. 우와 배울 거 또 있다. 필요 조건 충분 몇분 조건. 남았는데 이거 빡빡해. 몇 분 남았냐고? 20분? 13번. 15분 조금 안 되게. 그러니까 빨리 나가죠. 자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뭐냐면 어떤 명제가 있어. 여기에서 우리는 이걸 가정, 이걸 결론이라고 해줬지. 네. 맞지? 자, 근데 이게 이제 참임이 밝혀졌어. 밝혀진 상황에서 P와 Q의 새로운 이름이야. 오케이? 새로운 이름이 바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또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붙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잠깐 저거 뭐라고 그랬죠? 짝대기 두 개? 참인 거. 알았다. 얘가 참임이 밝혀졌으면 이렇게 표현됐지. 네. 그럼 참임 명제에 대해서는 자 뭐라고 서로 불러줄 거냐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얘가 필요 충분 조건이고 얘가 필요 조건이야. 자 이거를 설명하는 데는 두 가지 설명 방법이 있어. 하나는 단순 암기식. 첫 번째는 근데 이걸 이해해보자.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P이면 Q이다라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인서울 대학교, 오케이? 대학교를 한번 볼 거야. 서울에 있는 여대, 남대는 없으니까 여대라고 한번 해보자. 오케이? 자, 서울에 있는 어떤 여대는 그 대학교는 서울에 있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맞지? 자, 조건을 한번 높여봐봐. P라는 조건은 서울에 있다라는 조건도 있고 여대라는 조건도 있어. 그럼 그 두 개의 좀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서울에 있다라는 조건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충분하지. 맞지? 이미 이 조건 P라는 조건 하나만 가지고도 Q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남았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P라는 조건은 충분합니다라고 해서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주는 거고 Q라는 조건은 서울에 있다라는 조건 하나만 가지고 있어. 근데 그걸 가지고 P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하지. 그래서 얘는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하다. 또는 이 조건은 그냥 필요한 재료 중 하나야. 라고 해서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알겠어? 그럼 다시 P이면 Q이다가 만들어졌다. 참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라 불러주나? P는 Q이기 위한 뭐라고 해야 돼? 충분. 얘가 그렇지 더 까다로운 조건이니까 충분 조건. 그 다음에 Q는 필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알겠어? 그게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거 잘 기억해놔. P이면 Q이다와 같이 나타내고 참인 것을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고 그때 P는 충분 조건, Q는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알겠니? 그걸 이제 집합 가지고도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집합 그리고 명제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 어디다 누구? 네? 아니야. 자, 안 줄려요. 오케이 알았어. 다행이죠. 자 P가 Q의 부분 집합입니다를 봤을 때 너희들은 P이면 Q이다라는 명제 만들어 줄 수 있지. 그리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충분 조건 뭐 이런 거 나올 거란 말이야. 또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런 거 나올 거란 말이야. 이런 집합과 명제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얘기를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일단 초반에는 요렇게만 왔다 갔다 해. 만약에 집합이 나와 있을 때 지금 이제 밑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집합 가지고 필요 충분 조건을 바로 넘어오려고 하지 마 처음에는. 여기서 바로 넘어가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무슨 명제가 참이지? 그러면 뭐가 어떤 조건이지?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퐁당퐁당 넘어가세요. 처음부터 여기서 바로 접근을 하려고 하면 너희들 나중에 실수해. 알겠지? 그래서 지금 그거는 다시 한번 내신 대비 들어가면은 다시 한번 한 방에 넘어가는 거에 대한 얘기 할 테니까 지금은 단계적으로 진행하자. 알겠지? 필요 충분 조건이 나와 있다. 근데 집합의 포함관계 밝혀야 돼. 그러면 일단 명제 만들고 명제에서 집합 포함관계 만들어줘. 그 다음에 문제에 만약에 집합의 포함관계가 나와 있어. 그리고 뭐 필요 충분 조건을 물어보고 있어 문제가. 그러면은 일단 명제 만든 다음에 다시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어떤 조건을 필요라고 하고 어떤 조건을 충분이라고 하고 왜 그 이름이 붙었는지는 알겠나?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단순하게 외우는 작업으로 넘어가 보자. 자, 뭐냐면 나 이거 할 때마다 참 웃겨. 나 혼자 웃기나? P이면 Q에다가 참이야. 얘 이름이 뭐였어? B. 충분 조건. 벌써 P 나오기 시작하지? 맞지? 그 P, 충분 조건이야. 충분 조건, 그렇지? 얘를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화살표. 요게 총 쏜다고 생각을 해. 자, 총을 쏠 거야. 그러면 총을 쏘는 녀석이니까 충분 조건이야. 충. 얘는 총을 맞았어. 그럼 뭐가 나? P가 나지. 그래서 필요 조건이라고 기억해. 귀엽다. 알겠어? 그렇게 기억을 하면은 절대 안 까먹어. 나중에 이거 의미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하면 100% 헷갈려 나중에. 알겠어? 알파벳을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Q이면 P다도 나오니까 헷갈리지. 그리고 R도 나올 거고 막 R도 나올 거고 막 헷갈리는 거야. 저거는 뭐? 화살표가 있는 걸로 구분하는 이건 거죠? Q이면 P다. 얘가 결국 충분 조건이고 얘가 P의 조건이지. 그리고 화살표가 있는 걸로 하는 거예요? 화살표를 보내는 녀석은 총을 쏘는 녀석이니까 충분 충분 조건. 조건이고 화살표를 받는 녀석은 P가 나니까 필요 필요 조건이야. 조건. 알겠지? 귀엽다. 그렇게 기억을 그렇지. 그렇게 기억하면 절대 안 까먹을 거야. 알겠지?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어떤 경우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P가 Q이다. P면 Q이다도 참인데 Q이면 P이다도 참인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 진리 집합이 서로 똑같은 경우. 오케이? 어떤 거? 자연수는 양의 정수다. 양의 정수는 자연수다. 둘 다 참이잖아.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라 불러주냐면 얘가 충분 조건이자 동시에 필요 조건이다 보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그게 다음 내용에 있는 얘기예요. 알겠음? 화살표로는 이렇게 나타낼 거고 진리 집합은 서로 똑같고 그런 경우를 이제 서로 P는 Q이기 위한 또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불러줄 거야. 알겠음? 진리집합은 대문자였어요? 일반적으로 구분해야 돼. 조건은 보통 소문자로 쓰고 명제는 집합, 명제. 뭐가? 쓸 때. 명제는 P이면 Q이다. 소문자로 쓰는 조건을 소문자로 쓰니까 조건 어떤 조건이면 어떤 조건이다의 형태를 만드는 이게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명제라고 했잖아. 알겠어요? 자, 그러면 근데 강의 찍고 있니? 다음 문제. 자, 문제 풀어보자. 아유, 숨 차다. 자, 1번. 두 조건 PQ가 각각 다음과 같을 때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말하시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뭘 찾아달라는 얘기야? 필요 충분 조건을 찾아달라는 얘기니까 어떤 명제가 참이니? 라는 걸 밝혀달라는 얘기다, 그렇지? 자, P는 뭐야? X제곱과 Y제곱이 같아. 제곱했을 때 같아지려면 같은 수도 있겠지만 부호가 다르면서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겠다, 그렇지? 네. 근데 Q, X와 Y가 같은 거는 그냥 진짜 딱 두 개 같은 것만 포함을 하지. 그럼 포함 관계가 누가 커? P가 크지. 더 많이 있으니까 부호가 다른 것까지. 네. 그러니까 요렇게 될 거고 명제는 Q이면 P가 될 거고 그러면은 P는 총을 맞았네. 그럼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음? 선생님. 네. P가 네. 아니 Q가 왜 P한테 줘요? Q가 왜 P한테 주냐고? P가 더 많잖아요. 집합의 포함 관계가 이거잖아. P이면 Q이다 라고 만들어지면 P가 Q잖아. 큰 게 화살표를 받는 거야. 큰 게 화살표를 받아요? 네. 왜요? 필요잖아요.
필요인데요? 더 많다는 얘기는 조건이 더 완화되어 있다는 얘기지. 더 작아, 더 적어. 아. 그러면 조건이 더 까다롭다는 얘기지. 조건은 더 많지. 원소는 얘가 더 많고. 뭔지 알까? 뭔지 알겠니? 알겠어. 서울에 있는 대학이 많니? 서울에 있는 여대가 많니? 서울에 있는 대학. 있는 대학이 많지. 조건이 완화되어 있을수록, 조건이 적으면 적을수록 집합은 더 커지겠지. 아니, 지금 저 P랑 Q 중에 누가 더 조건이 많은데요? P, Q. 조건만 가지고 보면, 아니, 원소의 개수로 가봐. 얘는 뭐야? 같아져야 돼. 얘는 부호 달라도 되는데 크기만 같아지면 돼. 네. 완화되어 있지, 조건이. 네. 조건을 다시 한번 봐봐. 얘는 크기만 같으면 돼. 얘는 크기가 같고 부호도 같아야 돼. 조건은 얘가 더 많고 원소는 얘가 더 많고. 그럼 원소가 많은 쪽을 가르쳐야 된다? 그렇지. 그렇다. 오케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P가 필요.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냐. 얘를 물어보자. P는 필요. 막 이제 벌써 헷갈리기 시작하지. P는 근데 나- 뭐라고요? 어? 뭐라고? P는 어? 조건이다? P는 필요 조건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Q, 응? 어? Q가 P 안에 들어가 있지. 맞지? 네. 그러면은 Q이면 P에다가 참이겠지. 네. 그러면 P는 어때? 아, 화살표를 P는 맞아. 조건. 딩동딩동. 그렇지. 총을 맞았으니까 필요 조건. 이렇게 만들어진다. 아하. 알겠어요? 아하. 자, 그다음 두 번째. A, B, C는 정삼각형. P는 정삼각형만 다루고 있고 Q는 이등변 삼각형을 다루고 있어. 누가 더 종류가 많아? Q가 Q. 더 많지? Q가 더 많으면 화살표는 이렇게 내려갈 거고 그럼 P는 어때? 총을 쏘는 녀석이니까 충분 조건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찾아주는 겁니다. 알겠어? 어렵다. 내려가죠? 왜 내려가냐고? 더 많잖아. 항상 집합의 포함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명제가 요렇게 되는 거야. 더 쉬운 애한테 주는 거예요? 네. 간단한 애한테 총을 쏴요? 총을 쏴. 더 많은 데한테 쏘는. 자, 간단하다 이거에 대한 얘기는 넘어가. 그거는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처음에 이해시키기 위한 내용이고 그걸로 자꾸 접근하려고 하면 헷갈려.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처음 했던 원소의 포함 관계, 집합의 포함 관계 그것만 가지고 가. 범위. 그거랑 명제만 가지고. 필요 충분, 충분 조건은 그래서 이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무조건 화살표 방향으로만 필요 충분 조건을 따져주고 요거는 그러면 원소가 더 많은 녀석이 화살표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줘.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아까 내가 요쪽 끝에 정리했었는데 이거잖아. P가 Q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명제가 참인 거야? P면 Q에다가 참인 거야. 그럼 총을 쏘는 녀석 얘가 바로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 얘가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Q가 더 범위가 큰 거죠, 그럼. 자꾸 범위로 가지 말라니까. 범위로 하면은 헷갈려. 그러니까 Q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면 원소의 있어. 그거 있다. 아니, 여기 거기서 이거는- 그거 있다. 이해를. 잠깐만. P는 뭐가? 이거 네, 이제 안 졸려요. 여기 참. 안 졸려? 수업 끝났는데? 써있어서 응. 그래요. 1분 남았다. 그러니까 얘가 얘를 포함한다잖아요. 아니야. 근데 왜 얘가 더 맞아. 그걸 10분에 끝났어. 범위가 작냐? 자, 봐. 범위로 가지 말라고 했잖아. 이해가 안 가는데? 자, 봐봐. Q가 더 많아. 범위가 좁다라는 걸 왜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근데? 필요 충분, 충분 조건 가지려고? 아니요, 이거 Q가 더 많지? 그리고, 거기서 범위가 왜 나왔어? 더 범위란 말은 많다고요? 많다는 게 뭔 뜻이에요? 이등병 삼각형도 있고, 이등병 삼각형 중에는, 그 중에는 정삼각형도 포함하고 있으니까, 정삼각형에는 딱 정삼각형밖에 없는데, 이등병 삼각형 중에는 정삼각형도 있잖아. 그러니까 Q가 더 많지. P를 포함하고 이해됐어요. 있겠지. 그리고 여기에서 뭐, 명제로 연결시킨 거. 명제의 참과 거짓을 따져줄 때 어떻게 가라고 했어?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면 이게 참이라고 했잖아. 그 방향 그대로 가는 거야. 이 벌리고 있는 쪽으로 화살표 보내는 거야. 알겠어?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거 화살표 방향을 보고 필요 충분 조건을 따져. 이거 범위 가지고 자꾸 필요 충분 조건으로 바로 넘어가려고 하면 헷갈린다고 했잖아. 근데 왜 13개가 두 번째 단계가 돼요? 제일 처음에 이거? 네. 오늘 명제 제일 첫 수업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명제의 참과 거짓을 따질 때 어떻게 하라 했어? 얘가 참이라면
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됩니다라고 배웠죠. 왜요? 왜 그러냐고? 그 40분까지는 꼭 끝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자. 자, 41분이다. 보자. 그러니까 이런 아까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했었잖아. x는 3이다. x 제곱은 9이다. 3이지. 3이면 9야. 포함한 게 어떻게 돼? 얘가 더 많잖아. 왜? 얘는 3과 마이너스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완벽해. 하나의 예시를 완벽해. 들어서 기억을 해두면 되지. 그래서 지금 너희들은 왜라는 얘기보다는 지금은 좀 암기를 한번 해봐. 왜에 대한 얘기는 예시 가지고 다 들어줄 수가 있어. 그래서 요거 절대 까먹지 말고 요거 좀 제발 한마디 좀 정리 좀 해놔. 알겠지? 자, 그러면 오늘 일단 숙제는 언제까지니? 화요일까지다, 그치? 4, 맞지? 일요일 아니냐? 어? 일요일 아니냐? 일요일, 아. 3. 없어. 화목, 특강은 화목밖에 없어. 특강은. 그래가지고 오늘 숙제가 화요일까지다, 그치? 자, 지금 오늘 이제 설명이 좀 생각보다 길어져가지고 여기는 개념 폭폭 문제들 전부 다 한번 풀어보고 그래봤자 2문제 남았다, 그치? 2번, 3번. 그리고 예제 문제 요거 풀고 그 밑에 숫자 바꾸기는 패스하고 표현 익히기 한번 풀어봐. 표현 바꾸기인가? 어디까지요? 예제 문제 전부 다. 그리고 뒤에도 전부 다 할 건데 유형 넓히기는 뺄게. 요번에는. 지금 내가 예제 문제를 안 풀었기 때문에 조금 힘들 거야. 알겠지? 그래서 유형 넓히기는 빼고 자, 다시 설명해줄게. 개념 콕콕 남은 문제 전부 다 한번 풀어보세요. 한 2문제밖에 없어. 그냥 한번 풀어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밑에 숫자 바꾸기는 빼. 대신에 표현 바꾸기는 풀어보고 예제 문제랑 표현 바꾸기. 그리고 그 뒤에 예제 문제 끝나고 나면은 표현 익히기 있지. 네. 맞지? 그것만 풀어보고 그 뒤에 유형 넓히기는 빼. 오케이? 요런 식으로 한번 풀어와 보세요. 알겠지? 자, 지금 강의 제일 마지막에 숙제에 대한 얘기 해놨으니까 혹시 숙제 헷갈리면 강의 마지막 한번 보고 다시 숙제 뭐 풀어야 되지? 분명히 오늘 숙제 내주면 내일 안 할 거잖아. 모레 안 할 거잖아. 일요일 안 할 거잖아. 월요일 할 거잖아. 알겠지?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